오늘은 수많은 성공 연구의 판을 뒤집어 놓은 책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재능, IQ,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골든 복수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재능이 결정한다. IQ가 높아야 뭔가 이룬다. 환경 좋은 사람이 유리하지. 하지만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전 세계 엘리트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앤젤라 더크워스는 단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공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힘은 바로 그릿, 열정적 끈기다. 오늘은 그릿이 무엇인지, 왜 재능보다 강력한지,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잠재력과 잠재력의 발휘는 무엇이 다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성공의 필요 조건. 1.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태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두뇌, 타고난 재능, 금수저 환경. 물론 이 모든 조건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한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노력하는 사람 이상입니다. 그들은 오래 노력하는 사람, 심지어 안 될수록 더 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요함, 이 오래 끌고 가는 힘, 바로 이것이 그릿지아라이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스트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여기에는 악명 높은 훈련 과정 BAST가 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고 엄청난 체력 정신력 훈련 강도가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특징은 명확합니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학생도 중도 탈락한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해 보이던 학생이 끝까지 버틴다. IQ 상위 1% 학생이 포기하는 반면 학교 성적이 일반 수준이던 학생이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는 더크워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녀는 수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그릿 점수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재능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오래 버티고자 하는 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성패를 갈랐던 것입니다. 3. 그릿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어디서든 통하는 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릿은 군대에서는 필요하겠지. 근데 비즈니스나 예술, 공부에도 통하나? 놀랍게도 더크워스의 연구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공부. 클래스에서 성적을 오래 유지하는 학생일수록 IQ보다 그릿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2. 영업. 탁월한 영업사원은 말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절당해도 다시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 스포츠. 천재 선수보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선수가 더 오래 성공했습니다. 4. 창업. 실패를 반복한 뒤에도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능보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강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릿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어디서든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공통 변수다. 4. 잠재력 vs 잠재력을 발휘하는 힘의 차이. 이 부분이 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천재야. 타고난 재능이 있으니까 성공했겠지. 하지만 앤젤라 더크워스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잠재력은 절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잠재력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성공은 시간, 노력, 지속성, 몰입이라는 햇빛과 물을 얼마나 오래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능은 시작선을 조금 앞당길 뿐, 결승선을 통과하는 힘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잠재력에만 집착할까? 그것은 결과만 볼 때 보여지는 것이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수천 시간의 연습,
실패 후의 재도전, 마음이 지칠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잘했을 거야. 하지만 연구는 말합니다. 성공의 80, 90%는 그릿의 영역이다. 또, 그릿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릿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길러지는가? 엔젤라 더크워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릿은 학습된다. 그릿은 강화된다. 그릿은 만들어진다. 물론 타고난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장기적 열정. 한 가지 목표에 오랫동안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이 열정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눌러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강화됩니다. 이 꾸준함, 지속성.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는 태도. 오늘 하기 싫어도, 조금 지겨워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 재능은 여기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재능보다 그릿이 강력한 이유. 더크워스는 재능과 그릿의 결정적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능 탤런트는 속도를 높인다. 그릿은 거리를 길게 만든다. 재능은 당신을 빠르게 출발하게 해주지만 멀리 가는 힘은 딱 하나, 오래 지속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프린터가 아닌 마라토너의 마음. 한번 크게 불타오르는 열정보다 오래가는 미지근한 열정이 더 강한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7. 그릿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릿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1. 되돌아보기보다 다시 뛰기. 실수는 분석하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장기 목표를 중심축으로 삼는다. 방향성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3. 꾸준함이 경쟁력임을 알고 있다. 기적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인 작은 행동이 나중에 폭발합니다. 4.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에 집중한다. 완벽보다 진전 프로그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 왜 그릿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는가?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재능의 차이가 예전만큼 압도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힘은 여전히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릿이 희소성이고 희소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9. 일장 요약. 성공의 핵심 요소는 재능이 아니라 그릿이다. 그릿은 열정, 끈기, 특히 오래가는 끈기다. 비스트 훈련처럼 극한의 환경에서도 IQ보다 그릿이 성공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 그릿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통한다. 잠재력과 잠재력의 발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능은 시작점을 앞당기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힘은 꾸준합니다. 그릿은 후천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 책의 1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한 가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재능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성공을 만드는 건 태도와 지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의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한 걸음 그릿의 힘으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린 2장. 우리는 왜 재능에 현혹되는가? 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장은 우리가 성공과 성취를 바라볼 때 왜 끈기보다 재능에 더 강하게 매혹되는지, 왜 재능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재능 신화를 왜 버려야 하는지를 심리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1. 성취의 근원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노력의 착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저 사람은 원래 잘했다, 역시 타고났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노력의 착시 일루전 오브 히던 에퍼트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이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수천 시간의 축적된 노력, 수많은 실패, 반복된 연습, 밤샘,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 모든 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재능, 이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뇌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취의 근원은 단 하나, 지속 가능한 노력의 총합입니다. 즉, 열정적 끈기, 그릿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지는 계속 재능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쉽게 이해되지만 노력과 과정은 복잡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능을 편애하는 사람들 집단의 심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성과, 빠른 이해.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잘하는 사람을 보고 감탄합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네. 천재는 다르다. 단번에 해내는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잘하는 것과 오래 버티는 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크워스는 사람들이 재능을 편애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 재능은 매력적이다. 지금 시대는 즉시성의 시대입니다. 바로 되는 것, 즉 눈에 띄는 재능은 감탄을 유발합니다. 이 재능은 신비롭다. 재능은 설명이 필요 없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과정보다 신비로운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3. 재능은 편견을 강화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기 좋아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vs 재능 없는 사람. 이 구도가 형성되면 재능은 더욱 특별해 보이게 됩니다. 성과를 빠르게 원한다. 기업, 학교, 조직 모두 단기간에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능처럼 보이는 사람을 우선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재능 중심 경영이 불러온 파국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 이 부분은 그린 2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전설적인 투자회사 앨론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앨론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형 회계 스캔들,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업 파산 사건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 높은 사람을 원했고 그 재능만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앨론의 인재관. 앨론은 천재만 뽑는 회사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음 두 명으로 나눴습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 앨론에 들어오려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이 앨론의 평가 시스템. 앨론은 매년 직원들을 평가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나눴습니다. 하위 10에서 15%는 무조건 퇴출, 즉 재능이 유지되고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과장, 조작, 허위 보고 등 독성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앨론은 거짓 성과만 쌓아갔고 조직의 실체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업의 몰락은 재능 중심 경영이 불러온 파국이었습니다. 재능 중심의 문화는 조직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삶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4. 우리가 재능 신화를 버려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재능 신화를 버려야 할까요?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할 기회를 잃는다. 재능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노력하기보다 포기하는 쪽을 쉽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수학머리가 없어. 언어 재능이 없어서 영어는 안 돼.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 나는 절대 못 이겨. 이런 생각은 우리를 고정된 세계에 가두고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재능 중심 사고는 사람을 비교하게 만든다. 비교는 두 가지를 불러옵니다. 열등감, 잘난 척. 둘 다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재능은 속도를 높이지만 거리를 늘리지 않는다. 재능이 빠른 출발을 돕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끈기 없는 재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능 신화는 잘못된 기준을 만든다. 빨리 잘해야 성공한다. 이 위험한 기준이 수많은 아이들, 성인들, 직장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릿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또 재능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 끈기의 구조.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장기적인 열정, 단기적인 불꽃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애정과 관심입니다.
꾸준한 끈기, 기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릿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길러집니다. 즉,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6. 왜 우리는 재능보다 그릿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장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재능은 예측력이 약하다. 성공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재능은 비교를 낳는다. 비교는 성장의 속도를 늦춥니다. 3. 재능은 단기적이다. 영속적인 성과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릿은 장기적으로 강력하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힘. 그릿은 모든 분야에서 통한다. 공부, 운동, 비즈니스, 창업, 예술, 인간관계까지. 그릿은 누구나 키울 수 있다.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순간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7.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성공의 기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고난 능력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AI가 지식을 대신하고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나 속도를 낼 수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반짝이는 재능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지속성, 끈기, 열정,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린 2장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재능 있는 사람과 재능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성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이 말이 사라지는 순간 성공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만 더 그릿의 마음으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3장 재능보다 2배는 중요한 노력.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왜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는 다를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누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누구는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제자리일까? 왜 처음엔 비슷해 보였던 두 사람이 몇 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재능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재능은 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다. 성취는 재능보다 노력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리고 이를 단 한 줄의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이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식을 아주 깊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인간적으로 이해해 볼 겁니다. 1. 재능과 노력이 우리의 성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먼저 공식에 등장하는 두 개념을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 탤런트 학습을 빠르게 만드는 능력. 재능은 특정한 분야에서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공부를 해도 조금 더 빨리 익히는 사람, 기초를 빨리 다지는 사람. 그게 재능입니다. 재능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재능을 과대평가한다. 재능은 빠른 출발을 가능하게 하지만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노력은 왜 공식에 2번 등장할까? 앤젤라 더크워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집는 주장입니다. 노력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은 성취의 2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노력 스킬을 만든다. 노력은 재능을 발현시키고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축적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노력이 없다면 기술은 자라지 않습니다. 2단계의 노력은 기초 능력 형성입니다. 두 번째, 노력 기술을 성취로 전환한다. 기술이 생겼다고 해서 성취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을 결과로 바꾸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2단계의 노력은 꾸준함, 반복, 인내, 장기 지속성, 실패를 견디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즉, 노력은 기술을 만들고 다시 그 기술을 성취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 즉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노력은 그냥 한번 등장하는 조연이 아니라 성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제곱의 힘입니다. 3재능이 뛰어난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비밀. 우리는 학교, 직장,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 성과가 좋았던 사람, 유난히 머리가 빨랐던 사람, 저 친구는 뭐든 잘하네라는 말을 듣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고 성과가 줄고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능은 시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뿐 끝까지 가는 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우리가 성장한다는 착각을 들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면 나는 이 분야에 소질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의 필요성을 줄여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노력의 양에서 밀리고 지속성에서 밀리고 성장폭에서도 뒤처지게 됩니다. 사반면 재능이 평범했던 사람들의 반전 드라마. 반대로 재능이 평범하거나 심지어 부족해 보였던 사람들이 엄청난 성취를 이뤄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운동 신체 능력이 없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중학교 수학도 어려웠던 사람이 수학교수가 되고, 글쓰기에 재능 없다고 평가받던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 변화를 만든 힘은 하나입니다. 노력의 제곱 효과. 처음엔 느리고 서툴고 부족해 보였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의 곡선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이것을 노력의 복리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오노력이 재능을 이기는 순간은 언제 오는가? 노력이 재능을 추월하는 지점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능은 직선으로 성장합니다.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즉, 처음에는 재능이 압도하지만 결국 노력은 재능을 반드시 추월한다. 이 추월의 순간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성장했다. 재능이 터졌다. 실력이 폭발했다. 하지만 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십 번의 반복, 수백 번의 연습, 수천 번의 실패가 쌓여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육노력은 곧 지속 가능성이며 그릿의 핵심이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노력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복이다.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1. 흥미. 2. 연습의 과정. 3. 목적의식.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한 방향으로 오래가는 힘이 바로 그릿입니다. 재능은 목표를 향한 초기 가속에 불과하지만 그릿은 목표를 향한 엔진입니다. 7. 재능보다 노력이 2배 중요한 이유를 종합해보면, 정리하자면 노력이 재능보다 2배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력은 재능을 구체적인 기술로 바꾼다. 노력은 기술을 결과로 끌어올린다. 노력은 오랜 시간 반복될수록 복리처럼 성장한다. 노력은 꾸준함, 인내, 실패 극복의 에너지다. 노력은 결국 재능의 초기 우위를 추월한다. 노력은 성취의 전체 과정을 관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잠재력일 뿐이고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노력뿐이다. 8. 성취는 재능보다 노력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낀 사람에게 온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재능이 부족해 보여도 노력은 성취를 제곱으로 증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꾸준히, 깊게 노력하는 것. 시간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아 보여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 1%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서 폭발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한 번의 큰 재능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해보는 작은 노력이라는 것을요. 재능은 나의 시작을 결정하지만
노력은 나의 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사장,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포기할까?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할까? 열정은 확실한데 왜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이 질문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그리고 성공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질문을 그릿의 측정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왜 열정도 쉽게 타오르고 쉽게 사라지는지, 또 어떤 목표는 오래가고 어떤 목표는 금방 버려지는지,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무엇보다 내 그릿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이 모든 이야기를 깊고도 쉬운 언어로 풀어볼 겁니다. 일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쉽게 타오르는 불, 쉽게 꺼지는 불. 우리는 열정을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정은 불꽃과 같습니다. 급하게 타오르는 불은 금방 꺼집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불은 오래갑니다. 그릿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열정이란 오래 지속되는 열정이다. 한순간 와, 이거 좋아 하고 뛰어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극히 소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크워스는 이 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정이란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즉, 그릿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의지의 엔진입니다. 이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설계하는 방식.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인간의 목표 체계를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설명합니다. 1. 최상위 목표 탑레벨 골.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웨이입니다. 가장 깊은 동기이자 쉽게 바뀌지 않는 목표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 나만의 가치를 만들고 싶다. 교육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답게 살고 싶다. 2. 중간 목표 미드레벨 골. 최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기, 영상 채널 운영하기, 자격증 공부하기, 관련 분야에서 경험 쌓기. 3. 하위 목표 로우레벨 골. 하루하루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오늘 30분 공부, 스크립트 작성, 짧은 운동, 기록하기. 중요한 점은 최상위 목표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하위 중간 목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릿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내가 가장 위에 놓은 목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당찬 포부의 함정, 크게 말한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거창한 말만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책 한 권 쓸 거야. 사업해서 성공할 거야. 유튜브 채널 크게 만들 거야.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런 포부는 듣기엔 멋지고 말할 때는 가슴이 뜁니다. 문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걸 당찬 포부의 문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찬 포부의 세 가지 문제점. 1. 감정 기반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부족하다. 3. 중간 목표가 허술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진다. 즉 말은 큰데 10분이라도 앉아서 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 포부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꾸준한 행동 단위가 치밀합니다. 사때로는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다. 더크워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릿은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힘이 아니다. 그릿이 있다고 해서 효율 없는 목표, 의미 없는 목표, 잘못된 목표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경로 수정은 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로 변경이 도움된다.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을 때, 목표 자체는 좋은데 시간이 비효율적일 때,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하위 목표를 교체해야 할 때, 이미 성장 한계에 도달했을 때,
즉 최상위 목표는 유지하되 중간 하위 목표는 언제든 새로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그릿입니다. 우위인과 일반인을 구분짓는 4가지 지표. 더크워스는 수많은 성공인들을 연구하며 위인과 일반인 사이의 공통적인 차이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1. 장기 지속성 컨시스턴시 오버 타임. 오랜 시간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하며말로 그릿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2. 깊은 몰입 인텐서티 어브 에퍼트. 한번 시작하면 강하게 몰입하고 작은 행동을 깊게 반복합니다. 3. 어려움 대응력 리질리언스 투 셋백스. 실패, 좌절, 비난을 맞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만 그릿 높은 사람은 실패를 중간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4. 방향성 유지 능력 롱텀 퍼퍼스 얼라인먼트. 삶 전체를 하나의 큰 목적과 연결합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오래 유지됩니다. 유그릿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앤젤라 더크워스는 실제 연구에서 간단한 12문항의 그릿 척도 그릿 스케일을 만들었고, 이 측정 방식은 지금도 수많은 조직과 기업에서 사용합니다. 질문은 이런 형태입니다. 나는 특정 목표를 오래 유지하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가? 몇 년 동안 관심사가 크게 바뀌지 않는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장기 목표를 유지하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즉, 성격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7그릿을 높이는 방법. 목표 재설계가 핵심. 그릿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릿은 설계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릿은 목표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때 성장한다. 즉, 최상위 목표를 정확히 하고 중간 목표를 재배치하고 하위 목표를 반복 행동으로 구체화하면 누구든 그릿을 기를 수 있습니다. 8결론. 그릿은 재능보다 더 정확한 성공 예측 지표다. 재능은 당신의 속도를 정하지만 그릿은 당신의 끝을 결정합니다. 오늘 열정이 사라졌다면, 목표가 흔들린다면, 인생의 길에서 자꾸 돌아간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목표 구조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릿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자 능력이며 결국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사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릿은 타고난 게 아니라 설계된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열정을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래가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최상위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매일의 행동을 조금씩 다시 설계해보려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오래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오장 그릿의 성장. 그릿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성장한다. 그릿은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타고난 끈기가 있는 걸까? 나는 원래 성격이 약해서 끝까지 못 버티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제오장 그릿의 성장에 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릿은 타고나는 성질과 환경, 그리고 꾸준한 훈련으로 성장하는 힘이 모두 합쳐진 결과물이다. 5장에서는 그릿과 유전, 환경의 상관관계, 나이에 따른 그릿 성장, 그릿을 기르는 실질적인 4가지 방법. 이 모든 내용을 쉽게,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그릿과 유전, 환경의 상관관계.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릿은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끈기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유전적 요인, 인간의 성격, 충동 조절력, 집중력 등 일부는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적 요인, 가족, 친구, 학교, 직장 환경 등은 그릿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타고난 성향이 있어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릿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크워스는 실제 연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전적 배경을 가진 쌍둥이라도 성장 환경, 부모의 기대, 실패를 다루는 방식, 주변 사람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그릿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릿은 선천과 후천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타고난 성향이 약해도 환경과 습관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나이가 들수록 그릿도 성장한다.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그릿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흥미와 감정에 따라 목표를 좇는 경향이 강함. 청소년기는 목표 선택과 책임감이 점점 발달. 성인기는 경험과 실패, 성공의 반복을 통해 끈기와 인내력 강화. 즉, 나이가 들면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신념이 점차 강해집니다.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단순히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실패를 견디고 목표를 향한 꾸준함을 학습한다. 흥미로운 점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릿 점수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 약해 보였던 끈기도 꾸준히 성장 환경 속에서 다듬어지면 20대, 30대, 40대에도 더 강력한 그릿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3.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릿을 키우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엔젤라 더크워스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흥미아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기. 그릿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흥미입니다. 오래 지속하려면 최소한 시작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흥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흥미를 찾고 그 흥미를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 매일 스케치, 글쓰기가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 블로그 글 작성. 이 실력 연습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연습, 흥미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쌓고 약점을 보완하며 꾸준히 반복하는 의도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는 하루 몇 시간씩 집중 연습, 운동선수는 기술 분석과 반복 훈련, 삼목적피 나보다 큰 이유와 연결하기. 노력과 성취가 연결될 때 끈기는 더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내 성공을 목표로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 세상을 바꾼다 같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연구에서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노력하고 실패해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4. 희망 H 실패 후 재도전 능력.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실패, 좌절, 비판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멈추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도하며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결국 흥미, 의도적 연습, 목적, 희망이 모여 성취로 연결되는 그릿의 성장 곡선을 완성합니다. 사실제 사례 그릿의 성장. 어느 대학원생은 초기 실력 낮았지만 매일 3시간씩 연구하고 실험 기록. 10년 후 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 작은 스타트업 창업자는 수십 번 실패, 투자 실패에도 꾸준히 제품 개선. 결국 시장 점유율 큰 기업으로 성장. 두 사례 모두 타고난 재능보다 지속적 행동과 성장 환경이 성취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5. 결론 그릿은 후천적으로도 키울 수 있는 힘. 정리하면 1. 그릿은 유전적 성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현. 2.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과 책임감으로 강화. 3. 흥미, 의도적 연습, 목적, 희망 4가지 방법으로 성장 가능. 즉, 그릿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노력으로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재능보다 노력의 제곱이 중요한 것처럼 그릿도 의식적 설계와 환경 조성으로 성장합니다. 이번 5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릿은 한순간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길게 켜는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작은 행동과 목표를 재설계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능이나 초기 열정보다 나의 환경과 노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제6장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열정은 좇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키우는 것. 열정을 좇는 건 정말 허황된 일일까?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열정을 좇아야 할까?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 성공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갑자기 오지 않는다. 좇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6장에서는 열정을 좇는 것에 대한 오해, 열정의 발견과 성장 과정, 부모와 환경이 열정적 끈기에 미치는 영향, 관심사 탐색과 인내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열정을 좇는 건 허황된 생각일까?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단순히 타고난 것이나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처음부터 열정이 뚜렷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작은 호기심과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오해 1. 열정을 좇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해야만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해 2. 열정은 한 번에 결정된다. 실제로 열정은 점진적으로 발견되고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즉, 열정을 좇는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좇기보다는 발견하고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열정은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다. 더크워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반복적 경험, 몰입, 인내를 통해 서서히 만들어진다. 단계 1. 다양한 경험 시도. 여러 활동을 해보고 자신이 무엇에 끌리는지 관찰합니다. 호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단계 2. 몰입과 연습. 흥미가 생긴 분야에서 작은 목표와 반복 훈련을 시작합니다. 피아노, 글쓰기, 그림, 운동 등 어떤 활동이든 괜찮습니다. 반복 속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 생깁니다. 단계 3. 관심사의 성장. 반복 경험과 몰입이 쌓이면 단순한 흥미가 열정적 끈기로 발전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 더크워스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1. 관심사 탐색 지원.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실패에 대한 관용. 실패를 좌절이 아닌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3. 인내와 꾸준함을 모델링. 부모가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단순히 재능이 뛰어난 아이보다 오랜 시간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강하게 발달합니다. 4.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열정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핵심은 관심사의 탐색과 인내입니다. 관심사 탐색. 매일, 매주, 매달 새로운 활동을 시도합니다. 무엇이 나를 끌고 무엇이 지루한지 기록합니다. 작은 호기심도 놓치지 않고 분석합니다. 인내. 관심사가 발견되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초기에는 흥미와 재미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열정은 금세 사라집니다. 즉, 관심사 탐색 더하기 몰입 더하기 인내는 열정적 끈기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5. 실제 사례 관심사와 인내의 힘. 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을 좋아했지만 매일 스케치, 색채 연습, 작품 리뷰를 반복하며 5년 후 미술대회에서 수상. 한 직장인은 IT에 관심이 생겨 매일 코딩 실습, 프로젝트 참여. 3년 후 전문 개발자로 성장. 두 사례 모두 열정은 좇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키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6. 결론. 열정은 발견과 성장의 과정이다. 정리하면 1. 열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과 경험으로 키워지는 것. 2. 부모와 환경은 열정적 끈기를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소. 3. 관심사를 탐색하고 몰입하며 인내를 유지할 때 열정은 지속된다. 즉, 열정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 경험과 인내로 만들어진 힘입니다. 이번 6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열정은 좇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작은 관심을 놓치지 않고 반복적 행동과 인내로 조금씩 열정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정은 신기루가 아니라
계획과 실천으로 길러지는 진짜 힘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왜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천 시간을 투자해도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걸까?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 차이를 의식적인 연습에서 찾습니다. 그저 많이 하는 연습 혹은 반복만 하는 연습으로는 최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 차이가 있는 연습, 즉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연습입니다. 7장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인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지독한 연습의 기쁨과 슬픔, 의식적 연습을 100% 활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의식적인 연습이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받고 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반복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단순 반복과 의식적 연습의 차이. 단순 반복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변화나 개선이 없음. 의식적 연습이란 약점을 확인하고 집중 연습하고 즉시 피드백을 주고 개선하면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됨. 예를 들어 피아노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 반복은 좋아하는 곡을 계속 치기. 의식적 연습은 잘못된 손가락 위치, 속도, 리듬을 집중적으로 수정.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의식적 연습이 효율과 질을 극대화합니다. 이 의식적인 연습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연습은 운동, 음악, 스포츠에만 필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연구 결과 의식적 연습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은 프로젝트 업무 협상, 발표 스킬, 학업은 문제풀이, 이해력 향상, 글쓰기, 창작 활동은 그림, 글, 디자인, 영상 제작,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설득력, 리더십, 핵심은 목표를 세우고 약점을 파악하여 집중 개선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 순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느 분야든 의식적 연습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3. 지독한 연습의 기쁨과 슬픔. 의식적 연습은 단순히 즐거운 활동이 아닙니다. 기쁨은 매번 약점을 극복하고 실력이 조금씩 향상될 때 느끼는 성취감. 슬픔은 반복되는 실패, 좌절, 불편함, 자신과의 싸움.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연습의 고통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능력, 즉 그릿입니다. 슬픔을 견디고 반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최고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4.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 그럼 의식적 연습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구체적 목표 설정. 추상적 목표보다 정확한 개선 목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빨리 계산한다 보다 오류율 3% 이하로 줄인다. 2. 약점 중심 훈련. 강점보다는 약점 개선에 집중. 약점을 개선할 때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3. 즉각적인 피드백.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즉시 수정. 혼자 연습할 때도 기록, 영상 분석, 멘토 피드백 활용. 4. 반복과 지속. 질 높은 반복 없이는 성장 불가. 하루 1시간이라도 집중된 연습이 수백 시간을 합친 효과보다 큼. 5. 몰입과 인내. 지루함과 좌절을 견디며 몰입 상태 유지. 성취감은 작은 변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의식적 연습의 힘. 체스는 단순 게임만 두는 아이와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훈련한 아이. 후자가 훨씬 빠르게 실력 상승. 음악은 좋아하는 곡만 반복 연주한 학생과 약점을 집중 분석한 학생. 후자가 전국 콩쿠르 우승. 스포츠는 단순 운동과 영상 분석, 기술 수정 반복 후자가 국가대표. 모두 단순 반복이 아닌 의식적 연습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결론 질적 차이를 만드는 연습의 힘. 정리하면 1. 단순 반복이 아닌
의식적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2.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핵심은 목표, 약점, 피드백, 반복. 3. 연습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실력 상승. 4. 100% 활용하려면 목표 구체화, 약점 집중, 즉시 피드백, 몰입과 반복 필수. 즉, 질적 차이가 있는 연습이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7장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느낀 점은 노력 시간만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질적인 차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단순 반복보다는 약점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며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습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받아들이고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왜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천 시간을 투자해도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걸까?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 차이를 의식적인 연습에서 찾습니다. 그저 많이 하는 연습 혹은 반복만 하는 연습으로는 최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 차이가 있는 연습, 즉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연습입니다. 7장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인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지독한 연습의 기쁨과 슬픔, 의식적 연습을 100% 활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의식적인 연습이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받고 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반복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단순 반복과 의식적 연습의 차이. 단순 반복,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변화나 개선이 없음. 의식적 연습이란 약점을 확인하고 집중 연습하고 즉시 피드백을 주고 개선하면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됨. 예를 들어 피아노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 반복은 좋아하는 곡을 계속 치기. 의식적 연습은 잘못된 손가락 위치, 속도, 리듬을 집중적으로 수정.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의식적 연습이 효율과 질을 극대화합니다. 이 의식적인 연습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연습은 운동, 음악, 스포츠에만 필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연구 결과 의식적 연습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은 프로젝트 업무 협상, 발표 스킬, 학업은 문제풀이, 이해력 향상, 글쓰기, 창작 활동은 그림, 글, 디자인, 영상 제작,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설득력, 리더십. 핵심은 목표를 세우고 약점을 파악하여 집중 개선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 순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느 분야든 의식적 연습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3. 지독한 연습의 기쁨과 슬픔. 의식적 연습은 단순히 즐거운 활동이 아닙니다. 기쁨은 매번 약점을 극복하고 실력이 조금씩 향상될 때 느끼는 성취감. 슬픔은 반복되는 실패, 좌절, 불편함, 자신과의 싸움.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연습의 고통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능력, 즉 그릿입니다. 슬픔을 견디고 반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최고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4.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 그럼 의식적 연습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구체적 목표 설정. 추상적 목표보다 정확한 개선 목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빨리 계산한다 보다 오류율 3% 이하로 줄인다. 2. 약점 중심 훈련. 강점보다는 약점 개선에 집중. 약점을 개선할 때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3. 즉각적인 피드백.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즉시 수정. 혼자 연습할 때도 기록, 영상 분석, 멘토 피드백 활용. 4. 반복과 지속.
질 높은 반복 없이는 성장 불가. 하루 1시간이라도 집중된 연습이 수백 시간을 합친 효과보다 큼. 5. 몰입과 인내. 지루함과 좌절을 견디며 몰입 상태 유지. 성취감은 작은 변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의식적 연습의 힘. 체스는 단순 게임만 두는 아이와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훈련한 아이. 후자가 훨씬 빠르게 실력 상승. 음악은 좋아하는 곡만 반복 연주한 학생과 약점을 집중 분석한 학생. 후자가 전국 콩쿠르 우승. 스포츠는 단순 운동과 영상 분석, 기술 수정 반복. 후자가 국가대표. 모두 단순 반복이 아닌 의식적 연습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결론. 질적 차이를 만드는 연습의 힘. 정리하면 1. 단순 반복이 아닌 의식적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2.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핵심은 목표, 약점, 피드백, 반복. 3. 연습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실력 상승. 4. 100% 활용하려면 목표 구체화, 약점 집중, 즉시 피드백, 몰입과 반복 필수. 즉, 질적 차이가 있는 연습이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7장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느낀 점은 노력 시간만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질적인 차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단순 반복보다는 약점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며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습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받아들이고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8장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같은 환경, 같은 재능, 같은 노력인데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함을 넘어 끝까지 목표를 이루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까?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 차이를 높은 목적 의식에서 찾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큰 이유를 위해 움직이는 힘이 그릿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목적의 힘과 이타성, 직업과 천직 그 차이, 승자가 되면서 타인을 돕는 법, 목적 의식을 기르는 구체적 방법, 이 모든 것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더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힘. 그릿의 핵심은 단순한 끈기나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적 의식이 그 기반이 됩니다. 목적의 힘. 목적 의식이 있으면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동기와 이타성. 연구에 따르면 이타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단순 자기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노력합니다. 타인을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마음이 개인의 노력에 지속성과 깊이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 생업, 직업, 그리고 천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요. 생업과 직업. 생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 직업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 천직. 천직은 생업이나 직업과 달리 자신의 관심사, 재능, 그리고 사회적 목적이 결합된 일입니다. 천직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천직을 찾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서서히 결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승자가 되면서 동시에 타인을 돕는 법.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승자가 되면서 동시에 타인을 돕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실천 방법. 1. 자신의 성취가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설계. 2. 주변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3.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이타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기와 그릿의 기반이 됩니다. 4.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 높은 목적의식은 내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개인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힘을 줍니다. 즉, 목적이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수록 그릿은 더욱 강력하게 발현됩니다. 5. 목적의식을 기르는 3가지 방법. 더크워스는 목적의식을 기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관심사와 재능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2. 지속적 자기 성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큰 목적에 기여하는가?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목표와 행동을 조정. 3. 타인과 협력. 혼자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고 팀, 멘토, 커뮤니티와 함께 사회적 연결 속에서 목적과 책임감을 강화. 6. 결론. 목적의식이 그릿을 지속시킨다. 정리하면 1. 그릿의 기초는 높은 목적의식. 2. 목적은 단순한 자기 성취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힘. 3. 천직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으며 경험과 탐색을 통해 발견. 4. 목적의식을 기르면 노력과 끈기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즉, 목적의 크기가 그릿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8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릿은 단순히 꾸준함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연결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 노력이 나와 주변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기반으로 한 그릿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구장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왜 어떤 사람은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같은 시련, 같은 역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걸까?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힘의 원천을 희망과 낙관적 사고에서 찾습니다. 그릿과 희망이 결합될 때 사람은 단순히 끈기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얻습니다. 9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넘어서는 법, 낙관적 사고방식의 형성과 활용, 언행의 일치가 중요한 이유, 시련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많은 사람이 실패나 시련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낙담과 포기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좌절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강조합니다. 핵심은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내 선택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 즉, 환경을 완벽히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면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행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낙관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낙관적 사고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시련과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교사의 예시. 연구에서는 낙관적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옵니다. 시험에서 실패한 학생에게 이 부분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자라고 격려. 학생은 실패를 개선할 기회로 받아들이며 다시 도전. 낙관적 사고는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고 실패를 좌절이 아닌 연습과 개선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3.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희망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이를 꾸짖거나 실패를 비난하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고 낙관적 사고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즉, 희망을 심어주려면 언행의 일치가 필수입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현에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에게 실현에 강한 자세를 가르치는 핵심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1.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기. 2.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여 자신감을 쌓게 하기. 3.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임을 강조.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실현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보다 해결 의지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5.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 마지막으로 스스로 희망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핵심 전략. 긍정적 자기 대화. 실패했지만 배웠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작은 행동. 목표 설정은 목표를 쪼개어 달성하고 성취감 축적. 과거 성공 경험. 회상은 어려웠던 상황에서 극복했던 경험 떠올리기. 이러한 습관을 반복하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희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스스로 길러지는 힘입니다. 6. 결론. 다시 일어서는 힘. 희망에서 나온다. 정리하면 1. 좌절과 역경 앞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넘어 작은 선택과 행동에 집중. 2. 낙관적 사고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능력. 3. 말과 행동의 일치가 희망을 가르치는 핵심. 4. 실현에 강한 아이는 실패 경험과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성장. 5. 희망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습관과 훈련에서 온다. 즉, 그릿과 희망은 함께할 때 진정한 회복력과 성장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구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희망과 낙관적 사고가 없다면 아무리 끈기 있어도 결국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어려움 앞에서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작은 행동과 성취를 통해 좌절 대신 성장과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을 기반으로 한 그릿이야말로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10장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왜 어떤 아이는 어려움에도 끝까지 도전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왜 어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끝까지 이루고 어떤 아이는 쉽게 좌절할까?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차이를 양육 방식과 지지 환경에서 찾습니다. 단순히 재능이나 IQ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릿을 길러주는 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부모가 흔히 하는 오해와 그 의미, 아이가 그릿을 갖도록 돕는 방법, 멘토와 지지자의 필요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부모의 이기심을 엄격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이건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크워스는 경고합니다. 부모의 이기심을 아이의 성장 의도로 착각하면 오히려 그릿 형성에 방해가 된다. 즉, 부모가 자신의 불안, 경쟁심, 사회적 기준을 아이에게 투영하면 아이에게 진정한 열정과 끈기를 심어주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엄격함과 지원. 단순한 규율과 통제는 그릿을 길러주지 못함. 아이 중심의 목표 설정. 부모가 아닌 아이의 관심사와 목표를 존중. 성공과 실패 경험 제공. 좌절과 도전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기.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통제자가 아니라 성장의 가이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당신의 아이가 그릿을 갖길 원한다면 아이에게 그릿을 심어주려면 단순히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전략. 1. 목표 설정 참여.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 과정을 계획하도록 유도. 2. 실패 경험과 회복 훈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활용. 3. 꾸준한 노력의 가치 강조. 결과보다 과정과 성장에 집중하게 하기. 4. 자율성 존중.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격려. 5. 작은 성공 경험 축적.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자신감 형성.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단순한 끈기와 노력 이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3. 멘토 현명한 교사, 지지자의 필요성.
아이의 그릿 형성에는 부모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멘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의 영향. 경험이 풍부하고 현명한 멘토는 아이가 도전을 이해하고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지지자의 역할. 친구, 교사, 가족 등 지지자는 격려와 응원을 통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자의 신뢰와 격려는 아이의 자기 효능감과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즉, 아이 혼자 그릿을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와 멘토,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4. 결론.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의 핵심. 정리하면 1. 부모의 엄격함이 아이의 그릿을 대체하지 못하며 지원과 격려가 핵심. 2.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며 과정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3. 멘토와 지지자의 역할이 아이의 회복력과 지속성을 강화. 즉, 그릿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양육 방식, 지지 네트워크 속에서 길러지는 힘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느냐보다 어떻게 지지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10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이에게 그릿을 심어주고 싶다면 단순한 엄격함이나 통제가 아닌 관심과 격려, 자율과 성장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단순히 목표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환경과 지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릿은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아이의 경험과 선택 속에서 꽃 피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11장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 그릿, 운동장에서 길러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같은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작은 도전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어떤 아이는 금세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IQ나 재능 때문일까요?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그릿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훈련, 그리고 반복적인 도전을 통해 길러진다. 즉, 아이에게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에서는 그릿을 완성하는 특별활동, 아이가 완성을 경험하게 하는 법, 사회적 배경과 그릿 교육, 어린 시절 마음의 근력 만들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그릿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특별활동. 단순한 놀이나 과제 수행이 아닌 아이의 그릿을 길러주는 특별활동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음악, 미술, 학술적 프로젝트 등 목표 달성과 반복 훈련이 가능한 활동.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며 회복력과 지속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 혼자가 아닌 팀 활동, 협력, 경쟁 속에서 사회적 기술과 끈기 강화. 앤젤라 더크워스는 강조합니다. 특별활동은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즉, 그릿을 기르려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 반복적, 도전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2. 당신의 자녀가 완성을 경험하게 하라.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완성의 경험입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수행하게 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축적,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최종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회복력과 끈기 강화,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고 격려하며 성장 경험을 제공. 완성 경험을 반복할수록 아이는 노력하면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는 그릿 형성의 핵심이 됩니다. 3.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그릿 교육.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아이의 그릿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더 많은 역경과 불확실성을 경험. 따라서 그릿 교육과 체계적 훈련이 더 절실하게 필요. 작은 성공 경험, 반복적 도전,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심리적 탄력성과 목표 달성 능력 강화. 즉,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릿을 길러주는 경험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4. 어린 시절에 만들어야 할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은 단순한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아닙니다. 반복적 노력과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 좌절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며 성장하는 능력.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훈련하면 성인이 되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음. 앤젤라 더크워스는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릿 훈련은 평생 지속되는 내적 힘을 만든다. 즉, 어린 시절의 운동장, 특별활동, 완성 경험은 마음의 근력을 쌓는 훈련장입니다. 5. 결론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의 중요성. 정리하면 1. 특별활동 도전과 반복을 통해 회복력과 끈기를 강화. 2. 완성 경험 작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수행하며 성취감 축적. 3. 사회적 배경 고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에게 체계적 그릿 교육 필요. 4. 마음의 근력 반복적 훈련을 통해 성장과 회복력 강화. 즉, 그릿은 단순히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운동장과 같은 환경에서 반복적 도전과 완성을 경험하며 길러지는 힘입니다. 아이에게 작은 도전과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그릿을 만들어주는 핵심 방법입니다. 이번 11장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릿은 어린 시절 경험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아이에게 단순한 목표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도전과 완성 경험을 반복하고 실패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길러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릿은 재능보다 환경과 경험 속에서 자라는 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12장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왜 어떤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같은 실력과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모였는데 왜 어떤 팀은 계속 성공하고 어떤 팀은 매번 아쉽게 무너질까요?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그릿은 개인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와 환경, 그리고 팀이 함께 만들어갈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즉, 강력한 그릿 문화는 개인의 열정과 끈기를 배양하는 토양이 됩니다. 12장에서는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이유, 그릿과 문화, 정체성의 관계, 그릿 문화를 만드는 방법, 시오크스 팀 문화 사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 우리는 흔히 천재 선수나 특출난 재능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더크워스는 강조합니다. 훌륭한 팀 환경이야말로 개인의 그릿을 극대화한다. 훌륭한 팀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도전과 협력의 환경, 함께 목표를 달성하며 끈기를 배우는 기회, 모범과 기준, 경험 많은 동료의 노력과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신도 성장, 심리적 안정감, 실패에도 팀이 지지해주므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결국 개인의 재능보다 팀 환경이 그릿을 발현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릿을 설명해주는 문화와 정체성. 팀 안에서 공유되는 문화와 정체성은 개인의 그릿을 강화합니다. 팀의 목표와 가치가 명확할수록 구성원은 자신의 행동과 목표를 일치시킵니다. 팀 문화는 포기하지 않는 행동 기준을 만들고 이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합니다. 정체성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팀과 자신을 연결하는 신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끝까지 도전한다라는 문화 속에서 선수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문화가 개인의 그릿을 설명하고 행동으로 구현하게 하는 힘입니다. 3.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드는 법. 그릿 문화를 만들려면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명확한 목표 공유. 모든 구성원이 팀의 목표와 가치, 행동 기준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도록 함. 2.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리더의 일관된 행동과 노력은 팀원에게 모범과 동기 제공. 3.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 좌절과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환경. 4. 협력과 상호 피드백. 팀원 간 피드백과 협력이 반복될수록 개인의 회복력과 지속성이 강화.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팀 문화 자체가 그릿을 배양하는 토양이 됩니다. 4. 시오크스 팀 문화의 마력. 시오크스 NFL팀은 그릿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팀 전체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목표 달성을 중시,
선수 개개인의 작은 노력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팀 전체의 끈기를 강화, 실패에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 심리적 안전망 제공, 리더의 행동과 팀 가치가 명확히 연결되어 구성원은 스스로 동기부여. 결과적으로 시오크스는 단순한 개인 재능을 넘어 팀 전체의 그립과 끈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개인의 열정과 끈기는 강력한 문화 속에서 비로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5. 결론.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정리하면 1. 훌륭한 팀은 개인의 그릿을 극대화한다. 2. 문화와 정체성은 개인의 행동과 신념을 연결시켜 그릿을 강화한다. 3. 명확한 목표, 리더의 모범,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 협력과 피드백이 핵심. 4. 시오크스 사례처럼 강력한 그릿 문화는 개인을 뛰어넘는 지속적 성공을 만든다. 즉, 그릿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팀, 환경, 문화가 함께할 때 진정한 그릿의 힘이 발휘됩니다. 이번 12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개인의 끈기와 열정도 강력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기보다 팀과 조직, 주변 환경 속에서 그릿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그릿 문화는 개인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의 숨은 원동력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13장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천재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재가 아니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천재성을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앤젤라 더크워스는 강조합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그릿과 끈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13장에서는 지나친 투지와 그 위험성, 그릿이 성공의 전부가 아닌 이유, 천재가 아닌 모든 이가 성공할 수 있는 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지나친 투지는 나쁠 수도 있다. 그릿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끈기와 열정은 성공을 향한 추진력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투지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목표에 집착하다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 무모하게 반복하는 경우, 성취보다 노력 자체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더크워스는 경고합니다. 투지가 지나치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목표에 매달리게 된다. 즉, 투지는 반드시 균형과 자기 이해와 함께해야 합니다. 2. 그릿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릿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릿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성공에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1. 전략적 선택과 목표 설정.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2. 환경과 기회. 노력과 끈기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 3. 지원과 멘토링. 적절한 피드백과 지도, 지원은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 즉, 그릿은 연료와 같지만 성공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선 연료 외에도 길, 핸들, 바퀴가 필요합니다. 3.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 그럼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자기 이해.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정확히 파악. 2. 균형 있는 노력. 지나친 집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노력 추구. 3. 전략적 목표 설정.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노력. 4. 지원과 환경 활용. 멘토, 팀, 학습 환경 등 주변 리소스를 적극 활용. 더크워스는 말합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다. 다만 노력과 끈기, 전략적 선택이 함께해야 한다. 즉, 그릿은 성공의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결론. 그릿과 균형의 중요성. 이번 13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릿과 끈기는 필수지만
지나친 투지는 위험. 성공은 그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략, 환경, 지원과 함께해야 한다. 천재가 아니어도 균형 있는 그립과 올바른 선택으로 충분히 성공 가능. 결국 성공을 위한 열정과 끈기는 현명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활용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3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그림만 강조하다 보면 지나친 집착과 자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단순히 노력과 끈기만 강조하기보다 균형과 전략, 환경과 지원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균형 있는 그립과 올바른 선택을 통해 충분히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골든 북스